안녕하세요. 성남행 열차 출발합니다. 1953년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전후복구 사업과 산업화를 시작하며 국민들은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온 사람들은 청계천 등의 판자와 블록 등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이 점점 포화에 다다르던 이때 정부는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 판자촌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조성한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그 당시 소속은 광주군이었지만 지금은 성남시의 지역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한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의 분양, 입주하고 3년 뒤부터 분할 상환,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 1970년 쌀 20kg이 2,880원, 짜장면이 100원, 시내버스 요금이 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평당 짜장면 20그릇이라는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시 광주 대단지로 떠나볼까요? 뭐야? 여기 맞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주민들은 큰 꿈을 안고 그곳에 도착해 보았지만 정말 땅만 있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 가구당 군용 텐트를 하나씩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행인 거 맞아? 주민들은 낙담했습니다. 슈퍼요? 없습니다. 도로요? 없습니다.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당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공장도 지어주지 않아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은 하루에 6대 다니는 270번 버스를 타는 것 뿐이었습니다. 94년에 분당선이 개통했으니 지하철은 당연히 없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곳에도 투기꾼들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투기꾼들은 이곳 광주 대단지 입주권을 중간에서 사고 팔아 철거민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광주 대단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시 보찜을 싸서 서울 판자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1년 6월 경기도청은 대단지 주민들에게 토지대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주민들은 평당 2,000원에 20평, 총액 4만원인 고지서를 받아듭니다. 가 아닌 평당 8,000원에서 평당 16,000원이 적혀있는 고지서를 받아듭니다. 기가 막힐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당시 막 개발되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토지 가격이 평당 1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할 상환은 할 수가 없었고 모두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였습니다. 당국의 설명은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열풍으로 인하여 지역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하였고 1971년 8월 10일 주민들은 성남 출장소에 모여들어 세금 감면, 분양가 인하, 공장과 상업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위의 열기는 과열되어 일부 주민들은 성남 출장소를 불지르고 공무용 버스와 트럭을 탈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위 현장에 늦게나마 도착한 서울시장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틀 뒤 광주 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하고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진해산 3일 만에 최종 진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장 설립과 상하수도 건설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되었습니다. 2년 뒤인 1973년 광주군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되며 1989년에는 수정구, 중원구가 승격 설치됩니다. 지금의 수정구, 중원구 지역의 전신이 바로 광주 대단지입니다. 이후 성남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89년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1991년 중원구에서 분당구가 분리하여 신설되며 성남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개발 초기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조성합니다. 이후 2기 신도시로 판교 위례 지역이 또다시 조성되며 한 계단 더 성장합니다. 2023년 현재 인구 92만의 준광역시급 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은 화성시에 이어 약 46조 원으로 도내 2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네로라는 IT 기업들이 입주했으며 상권, 학군, 교통, 문화, 일자리 등 무엇 하나 손색 없는 명품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서울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졸속 정책으로 급속히 진행된 광주 대단지로 시작한 도시가 지금은 완벽에 가까운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했으니까요. 오늘의 고향열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차 타고 또 만나요.